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창과 가장 훌륭한 방패를 그들의 관계를 보고 싶어서 바이러스를 공부하기 시작했죠. 바이러스란 알고도 당하는 적이라고 할까요? 도대체 바이러스라는 게 뭔가요? 움직인다 동물, 가만히 있다 식물, 안 보인다 미생물. 이렇게 세상이 지나왔는데 모든 살아있는 건 다 세포로 돼 있구나 라고 생각했죠. 1900년대 초반에서야 비로소 바이러스라는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는 세포가 아니었거든요. 1950년대 중반쯤 돼서야 처음으로 그 바이러스 입자를 전자현미경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죠. 이 존재를 어디에다 둘 것이냐. 더군다나 이 존재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거든요. 바이러스는 지금 약간 아웃사이더인 척하지만 사실은 생명 전체가 살아온 것이 이 바이러스의 존재하고 같이 지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 바이러스들의 영향과 함께 지나온 것이고 그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기가 이제 10나노미터에서 1000나노미터 수준인데요. 이런 나노미터라는 단위가 일단 또 생소할 텐데 나노미터가 이제 한 10억 분의 1미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도 여전히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절대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생명체고 바이러스 입자의 모양은 대부분 요즘에 중고등학교 한 10년 전에 교과서에서는 우주선처럼 생긴 바이러스를 그려놓습니다. 사실 그 바이러스는 아주 특별한 모양이죠. 즉 전체를 대표할 수 없는 모양인데 그게 제일 먼저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 모양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바이러스의 세 그룹은 크게 막대형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실린더 모양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는 축구공처럼 생긴 모양인데 정이십면체형입니다. 딱 정이십면체의 모습을 갖춘 것도 있지만 그와 유사한 모습들이 주류죠. 즉 공 모양입니다. 세 번째가 이 두 가지를 복합 모양이거나 이게 바로 최초로 발견된 박테리아의 바이러스인 박테리오파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머리는 공 모양인데 밑에 꼬리는 막대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런 복합형이거나 아니면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아서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천연두 바이러스입니다. 우리들이 겪는 소아마비 바이러스, 이것은 대표적인 정이십면체형 바이러스입니다. 가끔 감기나 눈병을 일으키는 아데노 바이러스도 정이십면체형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고 상당히 기하학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죠. 최근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유행하면서 좀 악명을 떨친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렁이를 닮았습니다. 좀 원통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모양이 단순한 이유는 이렇게 좀 대칭적인 구조를 하고 있어야 정말 아주 요만큼만의 설계도만으로도 이제 우리 흔히 컨트롤 CV라고 하잖아요. 이제 복사붙이기라면서 이제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이러스의 구조는 간단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도 살기 위해서는 저처럼 먹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에 들어가서 그들이 일상시에 쓰고 있는 에너지들을 자기가 받아서 쓰는 것이고 심지어는 재료까지 얻어서 써서 자신들의 자식들을 만들어서 자손들을 만들어서 이제 더 이상 자원이 없다. 요즘에 우리 화성 막 넘보고 있잖아요. 지구의 자원이 고갈되면 우리도 어디 가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사실은 바이러스가 그 점에서는 저희보다 선배죠. 한 생명체 개체가 자원이 대충 고갈된 것 같다. 그럼 나갑니다. 그래서 다른 자원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동 상태입니다. 그거를 인간들은 그것을 전염이라고 부르죠. 가령 제가 감기에 걸리면 목이 간질간질해지거든요. 그 얘기는 이 친구들은 이미 들어와서 자손 만들고 나가는 참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아이고 나 감기 걸렸나 봐 라고 생각을 하죠. 넌 내가 모르는 사이 내게로 들어와 날 병들어 가게 했어. 바이러스는 어떻게 그 수를 늘려갈까?
우리는 이것을 바이러스 증식이라고 말하지. 바이러스는 종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개 다음과 같이 수를 늘려가. 먼저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에 붙어. 숙주? 나물? Oh no, 이건 절대 나물이 아니야. 바이러스가 영양을 얻고 기생하며 사는 생명체를 말해. 참, 바이러스와 숙주세포는 마치 열쇠와 자물쇠처럼 바이러스에 딱 짝이 맞는 숙주세포가 정해져 있어. 이제 바이러스는 알맞은 숙주세포를 찾아서 숙주세포에 붙은 다음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을 숙주세포 내로 들여보내. 그 다음 숙주세포에 있는 효소와 세포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 등을 이용해서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을 복제하고 단백질 껍질을 만들어 새로운 바이러스를 조립하지. 마지막으로 새로 만들어진 바이러스를 숙주세포 밖으로 내보내서 그 수를 늘려가는 거야. 바이러스의 증식 방법, 이젠 알겠지? 우리 생명과학에선 자손의 수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느냐. 이것을 저희는 생식적 성공이라고 부르는데 바이러스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숙주에게 묻어서 오랫동안 그 몸 안에 있으면 숙주가 생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도 자연스럽게 같이 숫자가 늘어나게 되죠. 대표적으로 헤르페스라고 부르는 그 바이러스가 전형적으로 숙주와 함께 그들의 삶을 영위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전 세계 성인의 85% 정도는 전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즉 저희가 입술이 트거나 피곤하게 일한 그 다음 날 터지고 이러는 경우 혹은 나이가 드시면 대상포진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헤르페스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증상입니다. 또 다른 전략은 hit and run이라고 부르는데 저희는 게릴라 전략입니다. 이 친구들은 숙주가 자신들을 방어하기 이전에 우리는 그것을 면역 반응이라고 부르는데 빨리 그 전에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거기를 빠져나가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면역 방어를 하려고 하면 그 면역 방어가 아까는 빨간 모자를 쓴 놈이었는데 그래서 빨간 모자를 잡을 책략을 가지고 왔는데 이놈이 파란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놈이 아니네. 계속해서 자신의 모습을 바꾸면서 새로운 숙주에게 자기를 기억할 만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치고 빠지기 전략입니다. 키스로 전염되는 게 뭐가 있어요? 대부분 키스로 전염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HIV, 그러니까 에이즈는 키스로는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완전 알아두어서 뻗어버리니까 전염을 시키기가 되게 힘든 바이러스라서 이렇게 유행을 할 거라고는 사람들이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에서의 특이한 좀 장례 풍습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제 시신의 입을 맞추면서 이 입 맞춘 여인들이 또 이제 각 부족, 각 살던 동네로 돌아가면서 그 지역에서 퍼뜨리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이러면서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가 전례가 없는 좀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키스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키스할 때 조심하십시오. 현실적으로는 이제 치사율 100%인 바이러스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숙주를 다 죽여버리는 바이러스는 본인을 죽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바이러스가 숙주를 모두 다 죽여버릴 만큼 어리석은 바이러스라면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이처에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노로바이러스가 사실은 우리에게 식중독을 일으키는 아주 기분 나쁜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는데 이 바이러스를 장에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가 없는 그런 사람들보다 면역력을 만들어주는 우리 몸의 기본 조직들이 잘 발달되어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즉 얘네들이 너의 면역력을 도와주마 하고 온 것은 아니겠지만 그들이 우리 몸에 존재하게 되면서 우리의 면역 기능이 항상 알람을 켜고 있을 수 있도록 돕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이러스를 그동안에 항상 해롭다
라고 보았는데 우리가 이들에 대한 공포심과 막연한 두려움을 최소화하는 것은 그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들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수십억 년을 같이 왔습니다. 관계가 없을 수 없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밀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 생명의 코드, 인간 유전자 지도를 완성한 뒤 인류가 알게 된 놀라운 사실 하나. 인간 유전자의 4분의 1 정도가 바이러스 유전자와 비슷하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계속되는 인류와 바이러스의 기묘한 동거. 더 많은 인간 생명을 구하기 위한 바이러스 기원과 진화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는 결국 지구의 생명의 기원에 대한 질문을 푸는 것일지 모른다.